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조정에 관해서 아버님께서 올리신 새 소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심리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예상한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쁜 의도로 갖고 제작을 한 건 아니다. 의도 하나로 수백 가지 사실이 다 딸려온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의도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일부가 미흡해 보이거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악으로, 가장 강력하고 최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을 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영상도 2번 올리고 이럴 것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답변을 해온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판을 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도 고소나 피고소 당하시고 해서 충격적으로 항상 반응이 온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회 자체가 충격적인 말을 해도 이제는 개의치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해도, 너무 거짓말을 대놓고 해도 놀라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선진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 법익이 있다, 침해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을 찌르고 있죠. 아주 최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없다. 구체적인 법익 침해도 없다. 그냥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딱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할 수밖에 없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분석 철학이 발칵 뒤집은 거라고, 전 세계 역사와 철학을. 거짓말로 전제를 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허위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거는 크게 볼 때 하나입니다. 이 하나에 딸린 1000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1000가지의 사실을 건드려도 프로그램 내용의 허위성은 그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버님 주장처럼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봐야 되는데, 한 장면 한 장면, 한 사실 보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프로그램 내용의 허위성 판단이라는 것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문장들 때문에 철학자들이 분석 철학으로 세계를 뒤엎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의 허위성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허위성이라는 큰 하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의 잘못된 실체를 위에 놓으면, 프로그램 허위성이라는 것은 한 1000개 봐볼까? 1000개? 그 1000개 사실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걸 다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허위성은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 이렇게 가서 결국은 프로그램은 허위라고 보긴 어려워, 이렇게 결론 맺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이 하나의 거대한 걸 놓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을 무시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거짓말에도 다 그냥 울면서도 충격을 받으면서도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이런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요소와 이런 걸 전부 다, 개별화된 걸 전부 다 자릅니다. 100개, 1000개 다 자릅니다. 그래놓고 프로그램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 그러놓고 이제 재현을 할 수도 있고 서사구조를 취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법익 침해도 없고, 그 하나하나가 의도가 나쁜 건 아니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허위 사실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버님이 얘기하고 우리가 밝히고 했던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허위성, 이건 우리가 주장도 하고 고려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허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의 장면, 이런 사실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수백 개의 장면, 이거 하나하나를 따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개별적 요소를 무시하고 아래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위에 떡하니 하나. 자, 법 없는 자유인의 세계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계속해서 뜬구름 잡듯이 가는 거. 그래서 그 구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설명을 했대요. 아버님 설명하셨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셨다. 보시면 아버님이 내가 정말 중요한 고소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양보했는데 이제 중재는 나중에 하기로 했답니다. 방송사에서 온 직원과 변호사가 결정권이 없다 해서 이제 방송사에서 이 방송사 PD만 관련된 게 아니고 PD는 이런 걸 처음 만들었고 탐사는 중간층에 있는 애들 그런 분들 애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윗분들 이런 분들이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취지로 제가 영상을 2개 정도 올렸어요. 집중해서 방송 문제. 따라서 틀린 건데도 이 틀린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다. 아버님이 이렇게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방송사는 시간도 소송을 해도 시간을 끌어도 아쉬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작권 이야기도 아버님 하고 계시고 따라서 편파 방송 14개, 실제와 다른 방송 8개, 화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면, 화면. 그다음에 아무 공지 없이 수정한 거 5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제가 예상했습니다. 소송도 갑니다. 이거 절대로 합의 안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송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소송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손해배상 청구면은 모든 관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이건 삭제 청구, 삭제해달라, 정정해달라는 게 정정 보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반드시 단 하나의 관할, 단 하나의 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1심. 그리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가서 또 어떻게 되냐? 특정 재판부가 있습니다. 언론 담당 특정 재판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관할에서 다 와서 전국 사람이 다 와서 정정보도 신청한다.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간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 중에서도 어디로 간다? 여러 재판부 중에서도 단 하나, 언론 담당 단 하나의 재판부. 이 정해져 있는 단 하나의 재판부. 어떤 경우에 단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합의부가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관할 부분 아시죠? 근데 이것은 합의부에서 딱 하나의 합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합의부에서 언론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람이 와도 서울 남부지방법원 특정 하나의 재판부. 이 재판부만 이 3명만 특히 3명 중에서도 재판장 한 사람만 썩으면 한 사람만 타락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방송 관련된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한 이제 재판장 한 사람을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언론 담당 재판부 그 중에 재판장 A라고 특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 현재 사람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A라는 이 재판장 하나만 건드리면 타락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다 방송사들이 수많은 대형 로펌 데려오고 방송 관련된 공무원 정관으로 예우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관련된 이렇게 전부 인맥으로 해가지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A한테 특정 재판부의 재판장 A 이 한 사람만 어떤 경우에는 압력, 어떤 경우에는 봐달라, 어떤 경우에는 웃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게 방송사가 이렇게 나쁜 거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직간접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방송사한테 유리하게 갑니다. 제 말씀 그래서 실제로 A가 있는지 현재인지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 저의 이론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건드리면 된다라는 거, 관할이 특정됐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공수처 관할 특정돼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검사 다 지우고 모든 걸 경찰청 하나가 다 다스린다. 경찰청장 하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독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행정, 사법, 입법 하나한테 준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강제북송을 청와대 한 사람이 담당한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 독점 한 사람한테 모이는 거 전부 타파해야 됩니다. 국민 약탈 카르텔 전부 타파. 아버님께서 얘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설명됐습니다. 1. 5시 28분에 막 찾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알고 보니까 뭐다? 5시 28분에는 찾지도 않고 주차장 차 안에 있었어요. 엄마가 주차장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연을 하면서 그리고 떡하니 제가 얘기했죠. 재연도 황당하지만 저렇게 시간을 임의로 넣는 거 저게 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돼요. 방송사가 뭘 넣는다 다 조작입니다. 한국에서는 꼭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씀 꼭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슨 법 연구에 무슨 연구에 이런 밑에 있는 경찰, 검찰, 공무원, 행정 이런 법 무슨 연구에 이런 대법원장 전부 조작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판하신 분들. 그래서 좌파 판사가
판사가 뭘 한다. 이념에 찌든 판사가 뭘 한다. 무슨 법 연구회 이런 출신 대법원장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미국 연수에서도 결정도 안 되고 선발도 안 되고 공지도 안 된 떡하니 엉뚱한 판사가 맨 마지막에 끼어들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정이 어긋나잖아요. 과정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왜 넣냐 대법원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좀 필요해서 개쇼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선진화되고 뭔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절차가 공정하고 그렇게 알고 계셨죠?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생생한 예를 저는 항상 듭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한 일입니다. 다 나름대로 지원서 넣고 설명하고 쓰고 그렇게 공정하게 선발됐는데 엉뚱한 판사 하나가 껴 넣었어요. 맨 끝에. 이건 뭐냐 판사들이 다 흥분하죠. 미국 못 가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뭐다?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아닌지 신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공정한 과정, 공정한 절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비리가 없는 타락이 없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이론이 굉장히 철학과 과학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정, 민주주의는 과정. 근데 그걸 다 없애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딱 하나 넣을 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경위는. 그렇게 해서 딴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좌파가.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야기한다? 예, 이 부분은 완전 좌파들의 이념이 썩으면 뇌가 썩고 사람이 썩고 모든 생각 하나하나 창의적이어야 되고 빛나고 우주를 뚫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정신, 보석 같은 정신과 이 뉴런이 하나하나 1000억 개의 뉴런과 여기서 나온 수백 개 조, 1000억 개에서 나오는 수백 개 조의 시냅스 아시죠? 충돌, 신경세포와 뇌세포가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 수백 조의 시냅스가 전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0억 개 뉴런 자체가 타락한 겁니다. 좌파 이념 하나는. 모든 법은 자본가 법임으로 계급혁명, 폭력혁명으로 죽이고 노동자 농민으로 법 없는 국가 없는 세상을 가자.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죽이고 모든 사실, 모든 요소, 모든 걸 조작, 모든 걸 조작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좌파 판사, 좌파 변호사, 교수들이 쓴 책을 저는 모아놨어요. 저는. 그래서 김욱 제가 설명드렸죠. 겉으로는 사법시험 출제위원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우리나라 판사, 우리나라 헌법, 위대한 법, 영미법 엄청 끌어들여서 쓰고 조국처럼 결론은 뭐다? 막스주의, 폭력혁명, 계급혁명, 모든 것은 자본가법을 타파하자. 모든 것은 다 자본가법이라고 치부해버리니까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따르는 게 그 사람들은 바본 겁니다. 다 죽여놓고 다 울고 있는데 잔인하다고 그 사람들은 혁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시 28분에는 차 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어떻게 위에 방송하고 있죠. 어떻게? 찾는 것처럼 떡하니 모든 거 시간 조작, 화면 조작, 재현 조작 모든 게 조작. 제가 말씀드렸죠. 조작.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세요. 정말 깨닫고 있다고. 전부 조작.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파가 이렇게 썩은 거랑 좌파는 다른 게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파도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는 헌법이라든가 법의 지배라든가 천부인권을 부인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좌파는 똑같이 우파랑 타락했죠. 우파도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좌파는 아예 그 구조가 타락할 수밖에 돼 있지 않다. 아예 법도 부정, 천부인권, 법의 지배 이런 거 다 부정. 그 다음에 사람의 지배, 독재자의 지배, 인민의 지배, 시진핑의 지배, 공산당의 지배, 일당 독재 중국 헌법. 그래서 좌파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파 편드는 게 아닙니다. 지식론이고 인식론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 우리가 사는 사회, 당신의 바로 그 한 순간순간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두 번째. 아버님이 분노하신 거 아시겠죠? 차에 있었으면서 찾지도 않았으면서 찾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는 차 안에 있었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차 안에 있었대요. 제가 이건 설명드린 적 있죠.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화면 지도 보이시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것이 엄청 길다. 7, 8분 걸린다. 이걸 걸어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유족은 찾으려고 혹시 잘못될 수 있잖아요. 실종이니까. 근데 1분 1초 가까운데 이렇게 차 안에서 전화하고 아들과 그 아버지는 비탈에서 22분 동안 비탈만 뒤지고 증거인멸하고 사체 유기한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은 찾지도 않고 맨 끝에 살짝 찾고
차 안에서 있다가 7분, 8분 동안 걸어서 오고 7, 8분 동안 걸어올 때 1분 1초 아끼기 위해서 1초 아끼기 위해서 112, 119에 전화하라고요. 7, 8분 동안 이렇게 걸어오지 말고 7, 8분 동안 걸어오면서도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전화를 하라고요. 구조. 무조건 타인을 위한 구조. 천부인권 나오면 뭐다? 주의 의무. 천부인권 나오면 무조건 주의 의무, 구조 의무. 다른 사람은 무조건 구출하고 그 주의 의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이게 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천부인권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온다? 주의 의무. 천부인권을 무시하는데 좌파든 썩은 우파든 주의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천부인권을 자체를 무시하는데. 그 아래서 무슨 잘못된 장면이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없다, 주의할 의무가 없다, 주의 의무가 없다가 전제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그냥 사고 자체가 썩었는데 무슨 주의 의무라고 한 장면 한 장면을 피땀을 진실을 담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조작이지. 한 장면 한 장면 다 조작이라고 8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이건 아시죠? 귀가하는 장면을 죄송합니다. 귀가하는 장면을 재현을 했는데 국민들 속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속이는 거. 국민을 속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많이 취한 척 재현을 엉뚱하게 했다. 완전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셨어요. 세 번째, 이거 알죠, 여러분? 337. 이거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한 거는 충격인데 이것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이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잖아요. 이건 충격입니다. 이거 세 번째, 3번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무죄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거짓말로 완전히, 그래서 이건 정말 와, 이걸 하면서도 그냥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막 그냥 맥주 마시고 싶어요. 막 너무 열받아서. 337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몇만 명 보시는 거고 337 사진을 다루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도 가장 빠르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룬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37 사진 제가 계속 다루고 했어요. 최초로도 다루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정민이 없습니다. 정민이 있다라고 전부 다 몰아가가지고 언론들이 따라가고 있죠. 있었던 걸 전제로 40분만 찾자. 40분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 얘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경찰 보고서도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 말이 틀리고 사진도 틀리고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뇌사 종결해 버렸죠. 충격적인 겁니다. 경찰 스스로도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공식적 기재에 이상하다. 세 그룹 목격자가 이상하고 사진도 이상하고 말이 다 틀리고 여기 지금 정민이 없는데 평지에 정민이가 없는데 337에 있다라고 조사를 받았고 목격자도 있고 이거 뭐지? 평지에 없음. 이걸로 게임이 끝난 거라고, 여러분. 337 사진. 이걸 근데 조작을 하고 이것도 조작. 이걸 조작하니 이 아래에 있는 중요도를 갖는 장면 100개, 1000개는 조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식록, 지식록, 여기에 의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AI, 제가 AI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법인 인공지능. 무슨 인공지능을 하고 뭐 알아듣고 뭐 로톡 문장을 분석하고 판결 분석하고 다 거짓말. 한 문장 한 문장 분석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도 요즘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3살 수준도 안 되고 언어를 이해 못한다고. 네이버에서도 요즘 자인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뭐 모든 판결문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간 매뉴얼 없이 사람의 손 없이 인식한다. 로톡 완전 거짓말. 이제 아시겠죠? 왜 로톡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4번 보시겠습니다. 4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5시 28분에 찾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다? 차 안에 있었다. 충격적입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진에 있는 건 뭐냐? 나중에 이렇게 찾는 장면은 5시 28분이 아닌 5시 38분. 충격, 조작. 보십시오. 5시 28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5시 28분, 그러니까 28분에 아무도 없죠. 밑에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근데 있는 것처럼 하고 있죠. 시간 조작했다. 이거는 KBS 여기 이거 KBS거든요. 저 위에 게 아마 SBS네. SBS 걸 했는데 그 아래는 SBS고 이 장면을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도 계속해서 528과 538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이 조작했다라는 거. 따라서 5시 28분에는 없습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없죠. 왜 없죠? 어디 있었죠? 뭐는 차 안에 있었잖아요.
차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숨긴 겁니다. 모는 차 안에 있었고 나머지 아들과 아버지는 22분 동안 비탈만 뒤지고 그래놓고 구조하러 왔다. 그 왜 온 겁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조하러 왔거나 증거인멸하러 온 것이다. 구조하러 왔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사체 유기하려고 온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구조하러 온 거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뭐죠? 사체 유기하거나 증거인멸하려고 온 겁니다. 신발 없애고 돗자리에서 신발 벗고 있었죠 정민이. 그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신발 없애고 돗자리 없애고 돗자리 없애는 그 리어카에서 꺼내는 장면 아시죠? 뭐 그 밖에 증거인멸하러 온 게 지금 리아카에서 뭐가 돗자리 꺼내놓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라테스 끼고 그 집에서 한강으로 출발하잖아요. 사체 인멸 사체 유기 증거인멸. 그리고 아버지는 또 누구 와서 만나잖아요. 엄마는 와서 차 안에서 전화해놓고 찾고 있다고 그러고 리아카에서 돗자리 찾고 증거인멸하고 아들은 비탈 가가지고 헤매고 있고 아버지도 비탈에서 헤매고 있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가족 전부가 그리고 3명이 다 찾은 것처럼 다 거짓말. 5번 이 부분도 이 핵심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리 잘하셨는데 핵심만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부분이니까 핵심 뭐냐면 보도는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해놨는데 사실은 조작을 했어요 시간을. 근데 왜 핵심은 제가 명제 구성을 정확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조작을 했느냐? 우리 추론은 뭐냐? 집에 있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데 네? 10분도 안 되는데 이 시간대에 뭔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옷 갈아입히고 휴대전화가 바뀐 거 확인하고 이거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친구 어딨어 깨었고 다 야 빨리 가자 옷 입고 모든 사람이 옷 갈아입고 나오는 게 10분 안에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조작을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목적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미스테리로 남지만 중요한 건 더 미스테리로 나가기 전에 일단 뭐가 궁금하다? 뭐가 말이 아니다? 조작했다. 조작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까지 조작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 했냐 그러면 집에서 그럼 뭐 했냐 이거죠 정말로. 그럼 몇 분 동안 했냐 이거죠.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6번은 똑같은 얘기죠. 보시면 도착한 건 언제죠? 한강에 5시 12분 5일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5시 12분에 도착해서 찾았다고 보도했죠. 그 아래서는. 하지만 사실은 뭐다? 아버님이 이제 파헤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서도 중복되면서도 다른 게 있으니까 5시 12분에 도착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5시 반까지 18분 동안 A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5시 34분까지 22분 동안 정확하게 보셨죠. 비탈만 왔다 갔다. 핵심인 그 사태 돗자리 사태의 핵심 비탈 돗자리 사태의 핵심 그 비탈만 왔다 갔다 이 18분 22분 각각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곳으로 살짝 온 거고 그래놓고 정민을 찾은 것처럼 다른 곳은 수색도 안 하고 오직 비탈만 22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리어커에서 돗자리 찾는 거 이상한 제3자 만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정민을 찾는 겁니까? 비탈에서 없어진 것만 비탈에서만 계속 있었잖아요. 명백한 이걸 배심으로 가면 12명 전부 이 3사람 전부 사체 유기 증거인멸 그다음에 민행이 전부 다 유죄 나올 수 있습니다. 배심으로만 가면 국민들은 알기 때문에 또 판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개쇼하니까 문제. 그래서 제가 좌파 판사들 전부 개쇼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법 연구에 판사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판사 이런 데 가입 안 합니다. 정의로운 판사는 재판을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요 판사들도. 좌파 판사들 사건 관심 안 갖고 오직 이념 북한법 연구하고 오직 이념 강제북송 침묵 북한 인권 침묵 그리고 문재인 아부 그래놓고 자기네끼리 인맥 형성 술 먹고 떠들고 강제북송 침묵 그래놓고는 정의 외치고 개쇼 자본가법 외치고 기묵 사법시험 출제위원. 분노하니까 저도 이제 누구처럼 이렇게 막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흥분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된 거죠. 5시 28분에 없었다. 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차 안에 있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이게 충격이라는 거는 뭐든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차 안에서 지금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저 도착해서 찾고 있어요.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 말은. 충격입니다. 충격. 전 진짜로. 7번도 여러분 아시죠? 7번도 짧지만 이게 엄청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은 4월 26일 8시에 만났대요. 두 가족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저희는. 근데 어떻게 만났다라고 그 알은 보도했죠? 당일 4월 25일 6시에 만나서 그날 8시에 만났다고. 4월 25일 8시가 아니라 오후 8시가 아니라 하루 다음에 만났던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네끼리 조작하고 회의하고 24시간 동안 조작을 다 하고 그래놓고 만났는데 그 아래서 어떻게 방영했다? 4월 25일 날 8시에 만난 것처럼 하루를 당겼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인 겁니다. 정말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와. 8번 여러분 아시죠? 8번 뭐냐면 이거 비탈에서 일어났을 때 비탈에서 일어났거든요. 일단 경찰도 그렇게 공표했습니다. 비탈에서 일어났다고. 근데 그 알을 어떻게 재현했죠? 평지에서. 제가 그 알에서 모든 걸 다 평지로 가고 있다라는 거, 비탈 다 없애고 언덕 없애고 모든 걸 다 평지로 조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버님이 딱 그 부분, 뭐 제 걸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비탈에서 발견됐다고 경찰도 발표했는데 그 알 어떻게 재현했습니까? 평지, 비탈, 언덕을 다 지웠어요. 모든 비탈과 언덕에 관련된 건 그 알은 다 지웠습니다. 제 영상도 있고 여러분도 이제 그 알 보셨으니까 이게 다 평지로 다 둔갑시켜놨네. 그렇습니다. 일어난 것도 평지로 해놨습니다. 전부 비탈, 언덕, 추락, 아래, 위, 아래 이건 다 지우고 모든 건 다 평지. 쓰러진 것도 평지, 끌어올렸다라는 것도 평지, 비탈 일어났다는 것도 평지, 전부 평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3, 4mm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숨겼을까? 비탈과 언덕과 추락을. 네, 그래서 아버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충격적인 거, 그 엄마는 차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알이랑 어떻게 말을 맞춘 게 더 신기한 겁니다. 저 웃긴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가족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랑 협력했다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 가족이 해야 될 거짓말을 그 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알이 공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